주제를 이렇게 던져주면은 포스터부터 해가지고 내용까지 다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캐릭터 시트를 다 만들어줍니다. 스토리보드 형태로 샷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연기가 좀 발연기죠? 와, 신전환이 되게 자연스럽네요, 진짜. 이 모든 게 지금 다 AI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오입니다. 오늘은 AI로 숏드라마나 웹툰 같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제품을 만들고 계시는 오운텐트의 최윤석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성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운텐트에 대한 제품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콘텐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성된 콘텐츠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AI 콘텐츠 스튜디오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나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내가 만들어도 이것보단 잘 만들겠다 이런 상상 한 번씩 다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 영상 제작은 전문 지식과 큰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 온텐트에서 영상 제작 경험이 전무하거나 AI 경험이 없어도 쉽게 AI로 웹툰이나 숏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그다음에 수익까지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제품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전체 작품을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작품들을 볼 수도 있고 공개된 작품들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콘텐츠들이 다 이제 AI로 제작된 콘텐츠들인데 주제를 이렇게 던져주면은 포스터부터 해가지고 안에 전체 내용까지 다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예시로 실제 제작된 파이프라인을 하나 보여드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오토파일럿 페이지예요. 처음에 주제를 한 번만 입력을 하면 이 오토파일럿 페이지에서 전체 영상 워크플로우를 정리를 해서 파이프라인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어떤 작품을 만들지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해서 형식을 이제 웹툰을 만들 거냐, 드라마를 만들 거냐, 애니메이션 만들 거냐, 영화를 선택을 하고 화면 비율을 이렇게 정한 다음에 작품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만약에 기존에 작업하던 작업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소설을 쓰고 있었다. 아니면 원래 만들고 있던 게 있었다. 이런 자료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료 추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이야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이제 어떤 설정으로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만들지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로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요. 컨텐츠에서 제일 중요한 거 결국 제작 환경이 다 AI로 옮겨왔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스토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스토리에 조금 더 강점이 될 만한 것들을 장치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약에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서 이 스토리의 리뷰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레퍼런스들도 제공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유사 시리즈가 있다. 그러면 이런 조사까지도 진행을 해서 그 레퍼런스들과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그런 것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면별로 스토리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초 단위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걸 생성을 다 직접 해주게 됩니다. 씬과 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모든 영상은 씬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씬 안에 음. 각각의 세부 클립이 있어요. 한 씬 안에 여러 개의 클립이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영상 생성을 할 때는 이 클립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클립을 생성을 직접 이렇게 한 거를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저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30초, 1분짜리의 씬이 있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각각 3초씩, 5초씩에 대한 클립들이 각각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다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나리오의 어떤 제작부터 실제 그 씬 단위의 어떤 구획을 나누는 것, 그리고 씬을 구성하는 클립까지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에피소드 단위로 모두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특징인데요. 씬이 또 합쳐지면 에피소드 하나가 되죠. 그 에피소드들도 다 합쳐지면 전체 이야기가 되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이제 클립 하나를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시나리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기능들을 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시나리오별로 좀 흐름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 클립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 줘야 되고 어떤 시나리오는 저런 부분 강조해 줘.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클립이 있을 수가 있고 갈등이 해소가 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기 편하게 저희가 별도의 도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그 시청자의 감정선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지는 건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는 이 모든 흐름을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 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기대하는
시점에서 이 도파민이 터지는 구간, 그다음에 긴장을 일으키는 약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코르티솔이 나오는 구간, 감정이 동화되는 옥시토신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 감정이 해소가 돼서 세로토닌이 나오는 구간, 이런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사용자의 호르몬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에피소드에서는 내가 좀 도파민 터뜨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도파민의 수치를 좀 더 높인다든지 해서 이 도파민 수치가 강화된 거에 따라서 이제 시나리오가 바뀐다든지. 그래서 요런 부분이 실제로도 중요한 게 그 숏드라마나 그 웹툰에서 보통 이제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숏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5회차, 5회차에 이제 결제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긴장감이나 기대감이 가장 높아지는 구간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막장 드라마다 지나가는 거지를 한번 때렸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이제 재벌이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보통 이제 5회차 이후에 살짝 그게 공개가 될랑말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연출을 이제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요런 식으로 회차별로 끊어 가지고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사실 콘텐츠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뭐 포맷은 달라질 수 있어도 관객의 그 감정 흐름을 조절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걸 제품으로 녹이신 게 너무 신기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특장점, 뭐 다른 이런 비슷한 유사한 서비스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약간 요런 부분이지 않을까. 네, 실제로 관객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를 미리 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게 쉽게. 실제로 그 화면이 구성이 돼서 영상 혹은 그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과정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요런 식으로 다시 써 달라 하고 하면은 이제 캐릭터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시트를 다 만들어 줍니다. 보통은 이제 캐릭터 시트가 중요한 게 결국 이 영상이 전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캐릭터가 변하면 안 되거든요. 보통 AI 생성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관성 유지예요. 1화에서 등장했던 등장인물의 뭐 특정 부분이 뭐 2화에서는 이상하게 나온다든지, 특히나 이제 한글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심해요. 아직까지는 이제 한글 모델에 대한 학습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캐릭터 시트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술인데, 뭐 실제로 빅스필드 같은 이제 업체에서도 이제 영상을 전체 워크플로우를 공개를 해 준 게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전 과정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영상을 만들 때 거의 한 10만 클립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사용한 거는 뭐 2,000 개도 안 되는, 실제로 하나의 클립을 만들려고 평균적으로 한 60개 이상 클립을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반복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작업들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캐릭터 시트라든지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을 굉장히 많이 삽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브랜치 변경이라고 나오는데, 뭐 개발자분들은 좀 익숙한 개념이겠지만은 이제 분기마다 이제 변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제 반영을 하고 제어도 할 수 있게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영상을 생성을 했는데 뭐 제대로 생성이 안 됐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또 만들고 이렇게 또 선택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캐릭터가 하나가 만약에 변경이 됐다. 그러면 전 씬에 대해서 다 그 캐릭터의 변경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변경을 하는 것도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릭터 시트가 만약에 하나로 락이 돼 가지고 변경을 했다. 그러면은 재생성을 할 때 자동으로 그 모든 캐릭터에 대한 그 아이디를 다 전달을 해서 새로운 씬을 만들 때 변경된 이미지로 다 만들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이 캐릭터 시트로 걸어 놓고 나머지 장면들이 다 따라가게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이제 변화 같은 것도 여기 보시면은 뭐 에피소드별로 이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뭐 이 장면에선 이 캐릭터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가 1 화에서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는데 2 화에서는 뭐 청바지를 입고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다양히 가능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저희가 배경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로케이션을 저희가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놔서 로케이션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그 장소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어떤 에피소드에 어떤 씬에 쓰였는지도 이렇게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모든 에셋들 관리를 좀 용이하게 하는 거였어요. 기존에 이제 창작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AI로 생성을 하시는 분들 보면 똑같은 에셋을 반복해서 여러 번 쓰셔야 되는데, 어디에는 이걸 썼다가 저기엔 저걸 썼다가 이거를 에셋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버전별로, 그리고 어디에 썼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개발을 해서
어떤 장면에 어떤 씬이 쓰였는지 이런 것들도 트래킹이 가능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변경이 됐을 때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전체 씬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캐릭터도 그렇고 배경도 그렇고 AI로 영상을 생성한다는 게 결국 특정의 에셋을 바라보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하실 수 있게 구조가 설계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풀업 같은 것들 이제 아이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들 사용이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뭐 물건을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다 제어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AI 숏드라마 같은 영상이나 웹툰 같은 것들은 예전 같았으면,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인 콘텐츠 제작 방식이라고 하면 사실 완전히 다른 세계였을 것 같은데, 그게 저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이루어진다는 게 사실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여러 가지 유형의 콘텐츠들이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아, 그렇죠. 그거를 지금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시나리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나리오만 나오면은 이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 거는 유저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크리에이터가 '나는 이거를 가장 잘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게 웹툰이다.' 아니면 뭐 애니메이션이다, 드라마다. 그거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전 판타지스러운 뭐 그런 게 있으면 숏 드라마보다는 뭐 웹툰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애니메이션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 종류에 따라서 유저가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모든 걸 다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컨텐츠는 유저가 자기의 어떤 상상력과 시나리오만 있다고 하면은 뭐 포맷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에피소드 씬 안에 여러 가지 클립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클립이 8개가 생성되었고 요런 거는 이제 그 각각 에셋이라든지 인물들이 들어가는 거를 하이라이트해서 쉽게 뭐 변경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스토리보드 형태로 이렇게 샷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초 단위로 이렇게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메라에 대한 연출이라든지 카메라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화면에 어떤 캐릭터가 등장하는지 연출에 대한 부분, 연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에 약간 비주얼라이즈해서 연기도 쉽게 바로바로 선택 가능한 뭐 모달로 띄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대사 같은 것도 별도로 하단에 이렇게 남겨서 볼 수가 있고 이제 콘티랑 실사, 음성부터 해 가지고 여기서 한 스토리보드 안에서 다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여러 테이크를 지금 찍었는데 6개 테이크를 찍은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테이크를 선택을 할 수도 있게도 요렇게 구성이 되어 와. 있습니다. 영상 제작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에 원하는 영상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는 뭐 이게 문제고 어떤 영상엔 저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전별로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레퍼런스 어떤 게 사용됐고 이 버전으로 최종을 할 건지 그 앞에 시작하는 프레임은 같지만 실제로 안에 이제 플레이를 해 보면 이제 연기가 좀 발연기죠? 여러 구도를 또 다르게 해서 여러 샷들을 뽑아 놓은 거군요. 네. 이렇게 좀 더 음. 극적인 연출 '아 저는 여기 좀 더 마음에 들어.' 해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다든지 요런 식으로 세세하게 이제 관리가 가능하고 일단 드래프트로 전체 샷을 다 이렇게 찍어서 할 수도 있어요. 요런 것들을 실제로 하나하나 승인을 하고 하는 게 기다리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 모든 거를 이제 모바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닌 이상 완료됐을 때 알림이 왔을 때 가서 확인만 해 주고 다시 또 요청을 하는 그런 워크플로우 때문에 '모바일 앱이 필수지 않을까.' 그래서 모바일 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운영 콘솔에서 이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알림이 많이 와 있어요. 이제 씬에 대한 뭐 알림 변경을 인제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이제 프로젝트별로도 이 프로젝트에서 지금 어떤 알림이 와서 내가 이제 승인만 해 주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작업물 확인도 바로바로 가능하고 지금 승인해야 될 버전이 어떤 건지 모바일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현재 후보가 요건데 지금 생성된 게 요거다. 그래서 승인을 이걸로 할 거냐 아니면 저걸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다 정할 수가 있고 지금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 가지고 조금 이미지다 이런 것들이 지금 로드가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데스크탑을 직접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영상 생성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생성하는 동안은 이제 PC가 돌고 있고 내가 네. 돌아다니면서 뭐 생활 속에서 모바일로 승인만 하고 뽑은 샷들을 쭉 승인한 다음에 나중에 데스크탑으로 돌아와서 최종 편집으로 딱 마무리하는 플로우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할 때도 대부분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도 저는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아이디어라는 게 진짜 가만히 있다가 문득 떠오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때 내가 다시 PC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모바일에서 언제든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효율성이지 않을까. 이게 사실 요즘에 이런 바이브 코딩이 워낙 이제 커지면서 막 오픈 클로 같은 거 쓰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코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네. 온텐트 플로우는 정말 돌아다니면서 영상 프로덕션을 할 수 있는 바이브 아, 컨텐츠 생성이 될 수 네. 있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이 워크플로우를 잠시만 봐 보더라도 진짜 엄청나게 그 디테일들을 잘 잡아 놓으신 것 같아서 실제 영상 프로덕션 하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와우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사실은 다 이게 반복이고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앱으로 또 넘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저는 반복해야 되는 작업들을 모두 자동화 가능한 작업이라고 보고 최대한 많이 자동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윤성님께서 영상을 계속 제작을 해 오셨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들이 프로세스적으로 많이 다 반영이 되어 있으신 것 같네요 진짜. 그래서 뭐 요 기능은 지금 보여드리면은 저희가 API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도 저는 열려 있는 게 요런 식으로 외부 영상에서 만들겠다 하면은 이거를 쉽게 내보내기를 해서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가서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들을 쉽게 내보내기 해서 다른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활용 관람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뒀습니다. 요 기능이 왜 필요하냐면 언리미티드 모델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제 시덴스 같은 최신 모델들이 굉장히 비싼데 이제 프로모션을 위해서 사용자들한테 무제한으로 생성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려면 사실 API를 사용할 수는 없고 직접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무료로 많이 뽑아 먹으려면은 이런 이제 툴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생성한 것들을 또 여기다가 붙여 놓고 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겠군요. 네, 아 맞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 좀 편하게 네.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의 수익 모델과도 좀 관련이 있어 가지고 윤성이 그러면 혹시 어 요렇게 해서 최종으로 제작된 그 아웃풋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와 신전환이 되게 자연스럽네요 진짜. 쪽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많이 쓰이는 연출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프롬프트에 녹여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 사실 저는 이 영상 프로덕션이 이제 이렇게까지 AI로 자동화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윤성 님께서는 원래는 뭔가 뭐 하시던 분이고 어떤 계기로 이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는 개발을 하는 개발자고요. 사실 2015년 15년 정도부터 창업을 계속 해 가지고 한 10 년간 스타트업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영상 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스타트업이랑 개발을 하는 사람인데 영상 쪽으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현재 지금 와이프인 니갸르 님과 함께 유튜브를 했을 때부터인데요. 그 당시에 운이 좋게 좀 채널이 잘 돼 가지고 진용진 님의 머니게임이라는 콘텐츠에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좀 유명을 해지면서 이제 콘텐츠에 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거를 좀 깊게 알게 된 게 이제 그 머니게임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굉장히 성공한 콘텐츠처럼 보이잖아요. 뷰 수도 한 뭐 1,000만 뷰씩 나오고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드는 콘텐츠도 사실은 적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큰 반응을 얻어도 이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굉장히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팬들은 이런 콘텐츠들 굉장히 많이 원했는데 그때도 머니게임 이후에도 비슷한 콘텐츠들이 그때 대형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싹 끊겨버린 게 제작사가 이제 스폰서나 이제 투자자를 못 구하면은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뭐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팬들이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면 어떨까 해 가지고 제가 기획을 해 가지고 사업화를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 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를 활용한 이제 콘텐츠 투자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뭐 사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투자도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해 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투자다 보니까 이거를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콘텐츠 투자를 받아서 사용자들끼리 수익을 나눠주면 어떨까 이제 그 개념에서 사실 출발을 한 거였어요.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컨텐츠의 기회를 보시고 여러 창업도 시도했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보면 그 제작 단가이 줄이기가 어렵고 그 회수를 하기가 어렵다는 어떤 구조적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AI 때문에 그 제작 단가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아질 수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의 이런 컨텐츠 제작 플랫폼을 만드시게 되신 거네요. 음. 그러면 윤성 님께서는 제가 이 제품을 잠깐만 보더라도 진짜 되게 디테일한 영상 프로덕션의 어떤 스텝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 구현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실제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녹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고민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영상 제작을 원래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저는 영상 연구 쪽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전공이 이제 개발이다 보니까 컴퓨터 비전 분야 쪽으로 일을 이전에도 했었고 관련된 최신 논문들이라든지 이제 컴피 UI 같은 것들 이용해서 AI 영상이나 사진 같은 것들은 계속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스타트업에서도 AI를 활용한 이제 가상 피팅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만들고 했었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영상 제작 자체에 대한 경험은 없어 가지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 보면 뭐 그런 워크플로우에 대한 공개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셔 가지고 AI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노하우를 공개를 많이 하거나 뭐 강의 같은 것도 올리시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배웠던 것 같고 제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영상에 대한 연출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생성 자체는 뭐 저희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영화적인 연출을 또 하는 거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우기 위해서 영화 연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별도로 또 공부를 했었고 특정 감정선에서 어떤 클로즈업, 어떤 앵글, 뭐 어떤 카메라 무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도메인 지식이죠. 영화 감독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책을 찾아본다거나 영상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그 워크플로우를 최대한 가져와서 저희 서비스에 녹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AI 영상을 전문으로 제작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몇 번을 했었는데 그분들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들이 원래 AI만 하시던 분들이 그 영상 연출을 원래 하시던 감독님들이 배우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연출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이제 영상을 하시던 분들이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AI를 배웠을 때 훨씬 더 잘 연출을 할 수가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동의를 했지만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약간 문법처럼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작들을 보면 항상 이 구도에서 어떤 샷을 쓰고 어떤 앵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문법화해 가지고 플로에 녹이면 충분히 녹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지금 넣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 도메인 지식들이 결국에 이 연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윤성 님은 어쨌든 그 도메인 지식조차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하면은 '모델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주의신 거네요.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정답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창의성이라는 거는 그중에서도 평소에 자주 쓰지 않는 샷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썼다. 이거 뭐 거장들이 주로 많이 하는 기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충분히 그런 것들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조작 가능하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근데 공감합니다. 이제 요즘 모델 발전이 너무 빠르고 이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그 연출에 대한 성공 데이터들과의 그 어떤 샷들에 대한 문법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학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윤성이 근데 요 온텐트 웹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이 온텐트는 창작자 소유 AI 스튜디오라고 이제 슬로건이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 창작자 소유 AI 스튜디오라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창작자가 그 자신의 IP와 제작 방향
그 팬과의 관계를 직접 소유하는 스튜디오라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IP를 창작자가 가져간다는 데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기존 이제 넷플릭스나 대형 OTT 환경에서는 투자 기반이 필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IP가 투자자인 플랫폼에 기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광고주의 요구에 따라서 작품의 내용을 바꾸거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창작자가 온전히 그 IP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게 투자사나 광고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형 구조에서는 이제 콘텐츠가 크게 성공을 하더라도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게 나 제작사가 아니라 투자자인 플랫폼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큰 예시로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벌어가는 건 넷플릭스였다. 이런 어른의 사정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틀어지거나 창의성이 제한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크리에이터가 실제로 IP를 온전히 소유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창작하고 작품을 통제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저는 만들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사람들이 진짜 같은 채널을 보다 보니까 모든 취향을 공유하고 똑같은 콘텐츠를 보다 보니까 이런 대규모 자본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콘텐츠 소비가 점점 더 초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원하는 게 다 다른데 이제 거대 자본만으로는 이런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콘텐츠를 원하고 나는 누군 저런 콘텐츠를 원하는데 퀄리티는 전부 다 높은 걸 원하다 보니 이제 자본이 한계가 있어서 제작자들도 투자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증된 이야기, 기존의 IP를 이어서 만든다든지 뭐 기존에 1편이 있었다면 2편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도 높고 즉 클리셰나 익숙한 방향으로 제작하기 선호하다 보니까 새로운 모험을 하기가 힘들어서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AI를 활용을 하면은 이 개인 창작자가 이런 모든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이제 팬과의 소통도 직접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초개인화 시대에는 창작자가 실제로 내가 IP를 소유하고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해지겠다. 해서 이제 온텐츠라고 이제 이름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텐츠의 제작의 비용이 점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대 플랫폼의 투자가 점점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창작자들은 오히려 더 과감한 시도들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되게 초개인화된 취향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콘텐츠들이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온텐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이 실제 유통되고 발행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고것도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게 이제 워치가 가능한 온텐트 워치라는 플랫폼인데 사실 이게 지금 뭐 네이밍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온텐트 자체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 워치가 아니라 온텐트라는 플랫폼을 보는 플랫폼으로 하고 저희가 지금 제작하는 환경은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할까 생각 중인데 이 워치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게 결국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제작을 하고 지금 영상 AI 제작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수익화에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AI로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실사화 영상을 만드시다거나 아니면은 AI로 그냥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그냥 유튜브에 올리거나 인스타에 올리는 게 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 같은 거는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수익화까지 이어지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뭐 IP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화는 힘들고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뭐 외주 영상 만들어 주는 거 아니면 이제 강의 영상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다인데 실제 이 창작자들은 내가 만든 컨텐츠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든 콘텐츠로 팬들이 와서 실제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가장 큰 방향성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워치라는 플랫폼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반 사용자, 시청자들이 와서 이 크리에이터의 작품을 감상을 하고 이제 구독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수익화를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면은 실제 약간 네이버 웹툰처럼 이 왓치에 발행된 콘텐츠들을 보기 위해서 그 이제 시청자들이 어떤 결제를 하거나 요런 모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딧 베이스로 결제를 하거나 실제 팬 후원처럼 정기 구독하는 형태로도 후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후원을 하는 뭐 팬들에게 제작 과정을 뭐 공유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스페셜한 뭐 크레딧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팬 베이스로 크리에이터들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텐트로 제작하면은 바로 워치로 올라가는 건가요? 이거를 제작을 완료한 다음에 발행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세팅을 해 놨고요.
그 크리에이터가 원하는 경우에 저희 컨텐츠 플랫폼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플랫폼에 무조건 올려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뭐 다른 플랫폼에도 올릴 수 있지만 저희 플랫폼에 올려서 이제 수익화를 도와주는 걸 저희가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올려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워치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 한 개 정도만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웹툰도 이런 식으로 약간 애니메이션이 살짝씩 들어가서 음. 연출 같은 게 조금씩 나온다든지. 와, 이 모든 게 지금 다 AI로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진짜. 이게 결국에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영상으로 만드냐, 이미지로 만드냐의 차이라서 제작하는 거 자체는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사람이 수동으로 다 손을 봐줘야 되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충분히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인데 이거 약간 숏드라마 같은 느낌이네요. 네, 숏 드라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회차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동 가능한 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컨텐츠가 예전에는 공중파 TV PD님들이 어떻게 보면 길목을 잡고 있다가 유튜브로 모든 사람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처럼 실제 이제 이런 뭐 숏드라마나 웹툰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 웹툰이라는 어떤 플랫폼의 어떤 장벽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게 되게 재밌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이.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지금 그러면 온텐츠는 주요 과금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 토큰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수익화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원펜츠 자체는 이제 스튜디오랑 아까 보신 워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과금은 기본적으로는 BYOK 모델을 사용하고 있어요. BYOK가 뭐냐면 Bring Your Own Key거든요. 그래서 API에 대한 과금 비용을 스스로 가져와서 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스튜디오에서는 돈을 안 벌어가도 된다. 너희가 알아서 이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로컬 모델들이 요즘 굉장히 강력해졌어요. 로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만 좋으면 내 PC에서도 이런 영상 모델들을 뽑아볼 수 있거든요. AI에 대한 비용을 하나도 내지 않고도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저희는 이 스튜디오로 과금을 했을 때는 향후에도 만약에 더 시간이 지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로컬로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스튜디오에서는 크게 수익을 기대하지 않는 게 지금은 그래도 구독이랑 크레딧 생성으로는 가능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최신 모델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구독제를 제공을 하거나 크레딧을 제공을 해서 생성 차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는 최대한 그런 비용은 줄여서 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 콘텐츠 소비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워치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크레딧을 결제하거나 이제 크리에이터를 구독을 해서 거기서 나온 수수료가 저희 가장 메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전 스튜디오에서 과금을 하는 그 크레딧이나 구독은 저희가 이제 이 서버를 유지를 하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 비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본인의 GPU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시대 스킬을 API 키를 네, 가지고 와서 맞습니다. 붙여서 제작을 하고 하는 거고 네네. 실제로는 실제 이 온텐트의 구조적인 수익 모델은 좀 더 컨텐츠 플랫폼에 더 집중이 되어 있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홈페이지 상에는 사전 예약을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오픈 네.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오픈은 지금 8월 말에서 9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조금 폴리시 기술이 좀 부족해 가지고 특히나 이제 만드는 파이프라인을 좀 더 가다듬고 있고 이제 모바일도 완전히 연동이 되지는 않아서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한 다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픈하면 저도 이제 마음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던 여러 그런 SF 스토리들을 한번 온텐트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정말. 근데 정말 이 컨텐츠 제작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정말 되게 음. 다양한 스토리 라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웹툰 편집부의 필터도 없이 이제 누구나 다 정말 과감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될 것 같아 가지고 되게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윤석 님을 만나고 또 온텐트 소개를 드리면서 느꼈던 게 진짜 앞으로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나리오만 있으면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뭔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윤석 님은 뭐 비록 이 영상업계 전문가시라기보다는 실제 이 프로덕션 레벨을 제품화시키는 제작자로서 오늘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AI 시대의 콘텐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플랫폼들처럼 이제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그럴싸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누구나 수익화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그 드라마라든지 AI, 영화를 제작한 스튜디오들도 AI 기반으로 스튜디오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압도적으로 이제 낮아지고 적은 인원으로도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작비 절감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다음으로 이제 로컬 AI가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어요. 미니맥스에서 나오는 H3 모델은 뭐 실제 이제 시덴스 2.0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퀄리티까지도 올라왔더라고요. 앞으로도 로컬 모델들이 점점 더 좋아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모델만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들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로컬로 누구나 PC만 좋으면 다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창작이 이루어질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나 제작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서 기존 유명 IP들에 대한 활용도가 또 높아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IP를 활용한 제작 콘텐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왕자의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시즌 7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새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엔딩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좋아하던 드라마나 그 만화에 연재가 중단이 되어서 내가 이어서 만들고 싶다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런 재창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 합법적인 권리 계약이라든지 수익 배분이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수익화되는 시장이 별도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볼지 고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콘텐츠에 제작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찾는 게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리뷰나 추천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 제작 속도보다 내가 제작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고르는 게 굉장히 또 고민일 것 같다. 넘쳐나는 AI 영상들 때문에 홍보 비용도 굉장히 올라갈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들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홍보에 대한 비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또 큰 IP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내 얼굴만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내가 영화의 제작에 참여를 하나도 안 했지만 내 얼굴 빌려주는 대가로 뭐 수수료 몇 프로를 챙긴다든지, 그래서 AI 영화나 드라마에 누구 크리에이터가 나왔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팬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뭐 가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새로운 또 시장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직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앞으로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GPU 가진 회사랑 그리고 IP 가진 회사랑 배우들은 앞으로 돈을 더 잘 네. 벌겠군요. 네. 네. 근데 오늘 온텐트 이제 실제 제품으로 보니까 진짜 앞으로 콘텐츠 제작의 미래를 약간 엿본 것 같아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인성님. 오늘 아유, 출연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출시되면은 또 제가 가장 먼저 써볼 수 있는 유저가 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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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제품과 함께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